日輪刀を持っている。行くぜちょっとつうわせ。까이까이 까고 까는 남자 까까로또입니다. 한 가지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고 시작합니다. 드래곤볼 제1복권 천하를 판가름할 초결전이 다가오는 22년 8월에 통째 재판을 합니다. 이렇게 재판이 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20필름 브로리가 그랬었는데 아마도 제1복권이 상당히 판매율이 괜찮았었나 봅니다. 이제 이 재판되는 제1복권을 국내 샵들이 발주를 할지 안 할지, 만약에 한다면 얼마나 수량을 들어올지가 관건이겠네요. 저는 이 라인업에서 손오반이 뒤늦게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노려보려고 하고요. 이 라인업에 있는 상품들 못 구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득템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김여르 칼날 제품들을 리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보여드릴 제품은 여기에 보이는 이 녀석 애니플렉스 아가츠마 제니츠 8분의 1 사이즈 녀석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두둥두둥. 제목에서 느끼셨겠지만 이번 시간에 소개할 제품들은 지난 시간 보여드릴 녀석들보다 깔만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만나보시죠. 하지메 마쇼까. 발매는 20년 10월에 나왔습니다. 박스 디자인은 역시 전작들처럼 제니츠의 노란색 카우리 무늬가 압권이네요. 세모 모양의 구멍이 있고요. 블러스터 포장되어 있습니다. 설명서가 또 있네요. 구성은 제니츠 본체, 번개의 호흡, 일륜도, 교체용 일륜도 코등이, 교체용 손목 파츠, 교체용 얼굴 파츠, 다른 연출용 아크릴 받침대, 마지막으로 검정색 베이스. 자, 두 가지 연출이 가능한데 그 중에 한 가지 전투형입니다. 제가 아마 리뷰할 기칼 피규어들 중에 제일로 비평할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 그냥 이렇게만 두고 보면 반프랑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죠? 물론 애니플렉스 제품답게 반프보다 도색 부분에선 깔끔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역시 납득 가능하겠냐는 거죠. 일본 기준 발매가 15,000엔, 국내는 20만원 초반대에 발매가 된 경악할 만한 가격대의 제품이라는 거. 네즈코랑 똑같은 가격대로 발매를 했어요. 저는 뭐 중고 개봉품을 12만원에 구했는데 지금도 오프라인 샵에서 이 제품들이 악성 재고로 굴러다니는 걸 보면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솔직히 주위에 애니플렉스 기카를 모으시는 분들도 이 제니츠만큼은 살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 네즈코랑 탄지로랑 비교하면 특색이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제니츠는 좋은 피규어들이 참 많아요. 특히 세가의 SPM 피규어라든지 얼마 전 보여드린 그랜디스타, 얘네들이 솔까 만족도가 훨씬 클 거예요. 같은 자세라는 욕을 먹더라도 병력일섬 자세로 조형을 뽑아줬어야 했는데 이건 제니츠의 기술이 아니라 그냥 장님 검사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지. 제니츠가 찌질이 성격이지만 칼춤 출 때만큼은 탄지로 이노스케보다 매력이 넘치거든요. 근데 그 매력을 피규어로 거의 끄집어내지를 못했다. 다른 연출을 하면 조금 더 나은 느낌일까 궁금해서 바꿔볼게요. 아크릴 지지대는 여기서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일륜도도 허리춤에 집어넣고 있는 것처럼 연출을 할 수가 있고, 놀라서 뒤로 엉거주춤 넘어지는 듯한 프로포션인데 이건 더 최악입니다. 와, 이게 최선이었나? 물론 양쪽 헤드 다 싱크로율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건 자세의 문제죠. 어디서 이런 근본 없는 폼을 가져와서 피규어로 빚은 걸까? 저는 구매를 했지만 진짜 안 사고 싶게 만들었다. 프로포션이 구리면 베이스에서라도 색다른 변화로 승부를 보거나 이펙트라도 넣어줬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 아니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고객들한테 팔아먹을 생각을 한 거냐 이거죠. 크기 높이 기준 11cm, 저야 세트 컬렉팅 각을 세우려고 구매를 했는데 이 조형은 제니츠 팬이시더라도 장바구니에 담기가 어렵지 않을까. 드래곤볼 피규어 모으면서 항상 이 가격대의 중고가 피규어 라인업이 없는 것에 갈증을 느껴왔어요. 하지만 이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거라면 정말 잘 만든 경품이 해자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네요. 애니플렉스 아가츠마 제니츠를 까 보여드렸는데요. 저야 뭐 구리다는 걸 알고 구매를 했지만 사실 피규어에 막 입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제품들을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현타가 오기에 아주 딱 좋을 제품이에요.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단점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점들을 감수할 수 있다면 그때서야 결제 버튼을 누르는 건데, 이거는 이해심이 태평양이라도 봐주기가 어렵겠다. 그럼 그 다음 자매품으로 나온 하시바라 이노스케 8분의 1 애니플렉스를 보여드릴 건데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제니츠하고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어 보였거든요. 한번 만나보시죠. 가자! 발매는 21년 5월. 이노스케가 허리춤에 두르고 있는 멧돼지 털치마 무늬 푸른색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박스 위 뚜껑도 멧돼지 머리 모양입니다. 블러스터 포장되어 있고 어김없이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어요. 구성은 이노스케 본체, 교체용 맨얼굴 헤드, 일륜도는 이도류잖아요. 검정색 베이스 이상. 자, 완성하면 이런 모습인데요. 첫인상은 뭐냐면 이거 같은 라인업이 맞나? 훨씬 크네? 이런 느낌입니다. 크기는 높이 기준 16cm인데 비율이 이 수그리고 있는 제니츠의 자세를 감안을 하더라도 실제품 체감이 이노스케가 훨씬 덩치가 커요. 뭐 같은 라인업이라 디스플레이 할 때 이질감은 좀 있는데 전 이 덩치가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건 이 최고의 퀄리티라고 볼 수 있는 멧돼지 모양의 탈입니다. 무광 마감은 물론이고 역시 오프에서 본 다른 브랜드의 이노스케 돼지탈과 비교를 해서 이 돼지탈의 만족도가 대단히 컸습니다. 일륜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덩치만 커진 게 아니라 탄지로랑 이노스케랑 비교해서 일륜도도 훨씬 길이가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체 어깨 쪽에 접합선이 거슬립니다만 몸체도 그렇고 이 라인업의 최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바지 쪽의 무광 마감은 아주 훌륭해요. 매끈하게 잘 빠진 벤츠의 무광 마감 도색 차량 같달까? 솔직히 그래서 제니츠에서 워낙 충격을 먹었기 때문에 기대를 안 했는데 마감 퀄리티만 따지면 현행 보여드린 4가지 중에 가장 훌륭합니다. 발매가가 일본 기준 15,000엔으로 나왔는데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대고요. 이노스케라는 캐릭터는 야생에서 자란 정글북의 모글리 같은 캐릭터라서 맨 얼굴이 항상 에너지가 넘쳐있거든요. 마초예요, 마초. 근데 이 헤드는 표정을 잘못 잡았다. 아츠제로로 나온 헤드가 대단히 이노스케의 특징을 잘 살린 맨 얼굴 헤드라면 이건 표정이 너무 밋밋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칭찬을 하고 싶은 게 이 눈동자 데칼이에요. 네즈코보다 어떻게 된 게 남자 눈을 더 이쁘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표정 표현이 더 아쉬운 것 같아. 국내에 유독 이 제품 리뷰가 없는데 아마 상대적으로 3인방 중에 인기가 떨어져서 수주 주문이 많이 안 들어간 거 아닐까 싶어요. 마감 수준만 보면 왜 애니플렉스라는 브랜드를 선호하는지 가치를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던 그런 제품이네요. 오늘 여기까지 까 보여드렸습니다. 재밌는 게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애니플렉스 귀멸의 칼날 4가지를 살펴보면 신제품에 대응하는 방식이 굉장히 흥미롭다는 거. 탄지로가 처음 나와서 주인공 버프로 그리고 이펙트 빨로 어느 정도 인기가 괜찮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든 제니츠를 대충 만들었어. 폭삭 망해서 네즈코에서는 퀄리티에 신경을 썼지. 하지만 네즈코는 캐릭터 파워가 피규어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에 반해 인기가 적은 이 이노스케를 만들 때는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감, 퀄리티, 크기에 신경을 썼지만 생각보다 판매율이 그렇게 시원치는 않았을 거야. 지금도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탄지로 네즈코에 비하면 이 이노스케랑 제니츠는 오프라인에서 파는 샵들도 있어요. 그만큼 악성 재고라는 소린데 아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다음에 나온 시노부부터는 이펙트를 제대로 활용을 해서 캐릭터를 만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애니플렉스 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브랜드의 라인업은 판매율에 따라서 다음 작품의 퀄리티랑 조형의 만듦새에 영향을 미치는
주신다는 거예요.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매출이 잘 나오지 않으면 이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까지 해서 귀멸의 칼날 피규어 4종 리뷰를 진행을 했는데 보기에 어떠셨나요? 위탁 리뷰를 자주 의뢰를 해주시는 미도리님께서 저와 함께 귀멸의 칼날 피규어를 모으시면서 주신 의견인데요. 귀칼 피규어 모아보니까 드래곤볼 피규어 모으는 게 정말 혜자다. 싼데 괜찮은 게 훨씬 많다. 귀칼은 괜찮은 거 사려면 지불할 금액이 훨씬 커진다. 드래곤볼 쪽 피규어를 제가 빠는 게 아니라 귀멸의 칼날이라는 작품이 만화 자체로도 이미 신작이다 보니까 조형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눈에 많이 익어 있지 않고 형상화가 익숙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 찰리님 같은 경우는 아예 피규어보다 아크릴 스탠드 쪽으로 눈길을 돌리시더라고요. 어설프게 담게 만든 피규어보다 차라리 원작 그림과 일러스트를 대놓고 세워놓는 굿즈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귀멸의 칼날 아크릴 스탠드를 몇 개 사놓은 게 있거든요. 후에 애니플렉스 시노부랑 기후 리뷰를 할 때 그 녀석들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음 시간은 또 토크로 돌아올게요. 또 만나 뵐게요. 까바!